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강이고 똑같이 가압송수 장치의 방수량과 그리고 수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볍게 알고 가자면 이거 되게 짧죠?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안에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를 쓰는 것들, 뭐 포 소화 설비, 기타 등이 있는데 지금 배우는 건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쓰는 소화 설비 중에 얘네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설비의 구성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 눈에 이제 크게 스프링클러 외에는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우리가 물방울의 크기 있죠? 스프링클러가 헤드에 물이 나와서 이 디플렉터라고 하는 반사판에 물이 이렇게 튀어서 넓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나와서 튀어나가는 물방울의 입자의 크기가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물분무 소화 설비보다 크게 되고 물분무 소화 설비가 미분무 소화 설비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물방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설비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얘는 기준 개수라는 개념을 쓰지 않거든요. 왜 살수 밀도라는 게 들어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분무 소화 설비는요. 우리가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폐쇄형 헤드를 쓰는 경우와 개방형 헤드를 쓰는 경우에 수원의 양이나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유량을 구하는 그 공식이 달랐어요. 왜냐면 개방형을 쓰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존이 전부 물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밸브의 최대 면적을 가지고서 수원을 산정했었죠. 또는 가압송수 장치의 유량을요. 근데 물분무 소화 설비는 우리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그려보면 수조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요. 얘도 그냥 헤드가 달렸는데 지금 국내 법에서는 물분무 소화 설비가 개방형 헤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식 설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 전부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건축물에서 보게 되는 건 다 스프링클러 설비인 거죠. 근데 물분무 설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된다기보다 이런 특수한 장소들에 사용이 됩니다. 차고 주차장에도 사용이 된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얘는 대체로 스프링클러만 다 설비를 해놨죠.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건 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좀 와닿을 만한 건 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입 변압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 전기 기기예요. 그냥 이렇게 큐비클 안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큐비클 밖에 있는 거지만 자 우리가 얘를 물분무를 뿌리려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렇게 물방울이 밑으로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옆으로도 이렇게 직접 쏩니다. 좀 물방울은 작지만 압력을 줘서 세게 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의 모든 면을 다 물로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바닥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바닥 면적인 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한다던가 각각 다르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헤드가 몇 개가 터질지에 대한 기준이 설치되는 장소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가 밀도라고 하면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밀도는 원래 우리가 단위가 kg per 세제곱미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얘가 불이라고 보겠습니다. 얘가 불이 나면 우리가 물은 위에서 대부분 뿌려주니까 위에서 보면 얘가 2D죠? 즉 최적이 아니고 얘가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밀도를 말할 때는 우리가 뿌려주는 물에 얼마만큼 뿌려줄 건지 살수 밀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가 하나 있고요. 여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파란색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 있을 때랑 전체를 다 복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색이 지금 진하죠? 왜냐면 물이 겹쳐지니까요. 즉 이 부분이 살수 밀도가 높은 거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살수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 설계할 때는 여기가 물을 얼마나 뿌릴 건지 그 정도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말은 어렵겠지만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살수 밀도, 자, 물을 얼마만큼 뿌릴 것인가냐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단위는 방수량은 LPM이었어요. 리터 퍼 미니 더 편하실까요? 리터 퍼 미니였습니다. 이 값은 일단 하더라도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뿌릴 곳에 대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D 화재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난 불이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 면적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면적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장비를 물분무로 방어하려면 이 전체 겉의 표면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에다가 면적당,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을 뿌려라 라고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보면 그 설비의 기존은 똑같지만 헤드를 다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우리가 밀도가 다르게 됩니다. 얘만 지금 따로 뽑아준 이유는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얘를 버릴 수 없어서 뽑은 거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각각 외워야 될 건 10이냐, 10이냐, 20이냐. 즉 거꾸로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 설치할 때는 케이블 트레이는 12, 차고 추상일 땐 20.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 10씩이니까.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잠시만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가압 송수 장치의 방수량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수 밀도의 단위가 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로 봐볼까요? 10 리터 퍼 민 단위 면적당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얘 단위가 리터 퍼 민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분당 줘야 되는 물의 양이니까 이게 이제 가압 송수 장치의 방수량이 되는 거고요. 장치. 또 우리가 결국 가압 송수 장치가 몇 분을 동안 우리가 동작을 할 거냐를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모아야 되는 수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위가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하는 거죠.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데는 전부 20분으로 우리가 그 동작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면적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제 기준 면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되게 위험한 가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바닥 면적, 그 방수구역 제가 설명드렸었죠. 죄송합니다.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존에 대한 그 밸브가 달려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제 개방 밸브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배웁니다. 요 밸브 하나의 요 방수 한 번에 뿌리는 그 구역에 대한 최대 바닥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수 밀도를 전부 10 리터 퍼 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만약 방호구역이 120이라면 여기 곱하기 12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적이기 때문에 이 겉의 표면적에 따라서 뒷면도 있겠죠. 다 해주면 되는 거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면 진짜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그 계산대에서 우리가 짐을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런닝머신 같이 짐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려고 뭐 만두 올려놓고 뭐 과일 올려놓고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분무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실질적으로 이 벨트 위에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불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밑에서 우리가 천정을 봤을 때 자, 뭐 이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블 트레이도 있고 뭐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다양합니다. 얘는 우리가 사다리 형태로 해서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올려서 시공을 하려고 원래는 이게 밑에서 본 거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걸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물분무 소화 설비 설치하면 얘는 지금 보통 뻥뻥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트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투영해서 요만큼의 바닥 면적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차고 주차장은 하나의 존에 대한 최대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봐보면 자, 되게 쉽게 나와요. 자동차 차고에 설치하는 물분무 소화 설비의 펌프 토출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차고에 설치하는 거는 바닥 면적에다가 20리터 퍼 민 제곱미터에 물을 뿌려줬어야 됐었죠.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분당이라는 말이 어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 단위가 원래 문제에서는 틀리게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가 2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차고에 모터 펌프, 그냥 가압송수 장치의 한 종류입니다. 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수원의 최저 수량은 얼마인가? 자, 바닥이 400제곱미터래요. 그럼 여기에 우리 몇 개의 존으로 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의 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의 방수구역으로 본다고 그냥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당 그리고 면적당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가 8,000리터 퍼 민이 되고 그럼 우리가 결국 8,000 RPM이라고 쓰겠습니다. 미터에 항상 20분씩 물분무 소화 설비는 동작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163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걸.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별 1제곱미터배에 대한 수원의 최소 수량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아까 차고는 20, 케이블 트레이는 12, 나머지는 다 10이었죠? 그러면 차고 30이니까 아니고요. 우린 15라는 숫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37도 배운 적이 없죠. 그럼 뒤에 잘 모르더라도 정답은 12리터 퍼 민인 1번 케이블 트레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 단위 면적당을 여기 줬으니까 여기에 원래 제곱미터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쉽죠? 예. 그래도 한번 뭐 보시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